인도라는 나라는 몸집이 커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이 대놓고 무시를 하기에는 참 버거운 유일한 상대가 인도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그 뒤로는 미국이 또 있고. 네.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인도 뭐 친구분들이나 봤을 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중국은 이제 막 성장하는 게 보이고 막 좋은 제품 예전에는 유럽에서 들어왔을 법한 제품들이 이제 중국산으로 막 나오고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두렵다. 그러니까 뭐 누가 농담으로 뭐 그러대요. 중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네네 뭐 그렇죠. 때놈이라고 맨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우리는 중국을 뭐 그렇게 두려워 안 하는데 인도는 상당히 중국이란 나라를 두려워한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두 나라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적대적 관계만 할 수가 없거든요. 중국에서 인도에 대해서 경제 협력을 하자. 그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내겠어요? 인도가 먼저 꺼내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광수 교수님 모시고 인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에 참 넓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관리 나는 영향력 행사해야 될 지역들이 많지만 누가 뭐래도 현재 인도 입장, 모디 수상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신경이 쓰이고 껄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의혹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제일 많은 존재라고 꼽으면 지금은 아마 중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과 인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광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중국, 인도 이 합하면은 인구 30억인데 예. 이 두 나라를 한 시간에 한 번에 설명 가능하실까요? 한번 해보죠. 뭐. 예.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네. 예. 두 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손오공, 우리 이제 왕호천축국전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불교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래서 저 어릴 때는 되게 궁금했어요. 야, 중국과 인도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볼만하겠다. 그랬더니 친구놈이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지도도 안 보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지도를 봐. 그 안에 그 사이에 뭐 있어요? 파미르 고원도 있고 히말라야도 있고 그걸 어떻게 넘어서 사람이 싸우냐. 그러니까 두 나라는 안 싸워. 그래서 그런가? 라고 했는데 사실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관계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보면? 그렇죠. 제 박사학위 논문의 첫째 줄이 이제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있어서 한국과 인도의 교류는 활성화가 된 반면에 또 블락킹이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이제 인도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서 끈적끈적한 관계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불교죠. 그렇죠. 불교. 주로 불교인데 한 번 그러니까 꼭 이제 호사가들이 이제 마이간 꺼내는 게 싸웠냐 안 싸웠냐 그래서 막 찾아보면 그 위키피디아도 나와요. 왜 그런 거 나오냐? 쿠시안하고 한나라하고 한 번 싸운 적이 한 번은 있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제 쿠시안이 지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오래 전에 아직도 뭐 유효하긴 합니다만은 중국과 인도를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한 적은 있어요. 근데 한번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비슷한 시기에 그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공자, 이쪽에서는 붓다. 네. 사상가들이 이쪽에서는 진시황, 이쪽에서는 아쇼카. 이렇게 이쪽에서는 바퀴가 이렇게 같이 굴러가는 듯한.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마오, 이쪽에서는 간디. 뭐 이래요. 보면. 비슷해요. 근데 그 나라의 성격이 또 그만큼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재밌겠다 싶은데 제가 이제 중국사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어떤 중국사 한 사람 누구를 섭외해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유보시키고 있는데 인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보다 거의 많은 면에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여러 가지 국력적인 면에서 볼 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쫓아가야 될 대상이 이제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지금 시점에서는. 경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공산혁명을 해가지고 70년대 말까지 공산주의를 했지만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는 자본주의로 가서 쭉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40년을 치고 나갔죠. 보면은. 인도는 비슷한 사회주의 비슷하게 이제 가다가 이제 90년대 와서 뭘 한다고 하지만 질질 끌다가 2000년대 와서 하니까 한 15년 정도는 더 있어봐야 이제 더 있어봐야 뭐라 그러니까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몇 년 늦다고 네. 하는데 네. 중국한테 뭐 한 10여 년은 더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도와 중국 관계는 사실 따지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수천 년 뭐 관계인데 예, 예. 그거를 이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뭐 뚝 잘라서 한 1900 인도 독립 독립한 이후로 그 이제 악연의 시작이 된 게 인도가 47년 1947년이고 독립이고 중국이 49년에 예. 그러면 한 2년 정도 이제 예, 예. 사이를 두고 이제 그 전에 47년 훨씬 전에 네네 인도는 브리티시 엠파이어하고 영국하고 중국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1900한 20, 30년대에 했을 텐데 그럼 누군지는 모르겠고 중국하고 티베트하고 협상을 예, 예, 맺어요. 예, 그래서 예. 맥마흔 라인이라고 예, 그게 예. 나오거든요. 네네 그 라인이 지금 만들어진 국경선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인정을 못 한다는 거죠. 중국이 49년도 이제 통일을 하고 난 이후로 네네. 그 인정을 못 한다. 그래서 이제 국경 분쟁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저쪽에 카시미르 악사이친 거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거기는 이제 인도 파키스탄 부분이고 이쪽 아르나찰 프라데시 이쪽이 네네. 이제 중요한 그쪽이 중요한 부분이지 부분이거든요.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티베트 남부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시킴 뭐 어쩌고 뭐 이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62년도에 이제 중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세게 때려버렸는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오 저러다가 뉴델리까지 오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냥 오다가 그냥 말아버렸지만 그 이제 아삼 고원을 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 버렸고 인도가 그 이후로 중국에 대한 인도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1962년 이후로. 중인 전쟁 이후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사진가 한 사람을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뭐지 해서 파보니까 꼴까따나 그 근처 아쌈이나 그쪽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전에는 중국 화교들이 없는 데가 없으니까. 없죠. 예. 그게 62년 이전에 전부 국가에서 정부에서 강제로 뽑아가지고 네. 적성국가 아이고야. 적성분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꼴까따에는 화교촌, 예, 차이나타운 이게 완전히 텅텅 비어버립니다. 오. 그러니까 인도가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면 네. 대올리라고 하는 라자스탄까지 데리고 가요. 반대쪽 아닌가요? 총반대죠. 그러니까 마치 그 누구죠 스탈린이 예, 그랬나요? 스탈린이 뭐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데려간 예,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90몇 년도에 그걸 이제 완전히 이제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동의 자유 뭐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독하군요 인도도. 독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83년도에 이제 유학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점인데 이름이 전부 일본식 이름이에요. 중국 음식점이거든요. 예, 예. 근데 후지야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음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하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중국 이름을 못 건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짜증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인도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65년도에 이제 파키스탄이 인도를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제 도발을 하니까 예. 전쟁이 날 뻔하니까 중국이 또 파키스탄 지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64년도에 핵 개발하잖아요. 예. 핵 개발을 하니까 인도가 또 충격받고. 그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겠어요. 계속 60년대 계속 두들겨 맞고 62년, 63년, 64년, 65년 막 계속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인도가 걸리는 것 같은데 정치는 제대로 헤어나지 못하고 네루 죽고 인디라 간디 정신 못 차리고 뭐 중국도 60년대 상황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근데 중국은 또 이제 후르시초프하고 또 이제 이게 좀 갈등이 생기잖아요. 뭐 국경 분쟁도 있고. 예. 이제 뭐 수정주의네 뭐 교조주의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싸우면서 중국은 이제 마오 재약진 운동까지 가면서 이제 중국도 혼란 속에 갔죠. 혼란 속에 가는 게 이제 70년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대면해서 가깝지를 안 했어요. 서로 크게 충돌도 안 했고 60년대 핵 개발 이후로 70년대까지 한 10여 년 동안 관계가 없었는데 이걸 좀 트자라고 했던 사람이 역시 잠깐 정권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인도에서 그게 이제 자나타 파티.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하셨던 BJP 전신. 예, 국민회의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연립 정부를 만들었던 자나타 파티에서 바지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나타 파티에서
중국에다가 이제 친선 관계를 좀 하자라고 해서 중국으로 아마 갈 거예요. 먼저 인도가 손을 내밀었군요. 예, 인도가 먼저 그래서 이제 모르죠. 그 사이에서 이제 무슨 뭐 서로 주고받고는 뭐 이제 있었겠죠. 그래서 인도가 먼저 거기를 중국 방문해서 중국 방문해서 79년도인가 이제 가거든요. 79년엔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군요. 보면은.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 대학교 들어갑니다. 79년. 그래가지고 이제 79년도 그럴 거예요. 그러고 나 중국은 이제 경제가 이제 막 일취월장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할 그렇죠. 때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78년부터 이제 노선을 정했으니까. 예. 근데 80년에 인디라 간디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또 중국하고 관계가 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도 또 멀어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의 노력은 이제 인도의 노력은 이제 잊어버리니까 내로부터 40년대 후반부터 50년, 60년, 70년 해서 인도하고 중국의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만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사이에 미국이 인도를 많이 부추기죠. 둘이 잘 좀 해봐라가 아니고 네. 너 좀 잘 좀 커라. 그게 뭐냐 그게. 그러니까 쟤는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중국은 어쨌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적성 국가인데 그건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데 저렇게 잘 크고 있는데 도대체 니들은 뭐 하고 있냐. 이제 이게 인디라 간디 때니까 그게 1980년대 초반쯤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네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강경책을 미국이 좀 쓰려고 하다가 인도를 좀 키우자 해가지고 인도를 키우는데 인도가 이제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쪽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아프가니스탄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슬람 테러리스트 세력이 이제 세력이 커져가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무지무지 곤혹스러운 그러니까 소련군 침공해가지고 무자히딘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탈레반은 뭐 기대도 안 했겠지만 이제 그거 이제 파키스탄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싸우는데 이슬람 전사들이 자꾸 이슬람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커가고 하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운데 네. 인도는 크지는 않고 중국은 커서 인도를 이제 무시하는 이제 뭐 이런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개발 90년대 초에 한방 IMF 한번 맞고 이제 IMF 만장 맞고 이제 경제개발인데 중국은 이제 이미 이제 궤도에 올랐죠. 네, 궤도 이제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인도가 중국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네. 중국이 인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부터 90년대 초중반부터 인도는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계속 반중 정서가 크거든요.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커요. 그러니까 하긴 저번에 뭐 국경 분쟁이 있고 난 다음서부터 뭐 중국산 앱, 뭐 중국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갖다 버리고 다 갖다 버리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의 전자제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은 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뭐 크지 않으니까. 일본은 조금씩 줄고 있거나 뭐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 중국은 자꾸 늘어요. 그렇죠. 뭐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두렵죠. 그런데 쓰면서도 두려워한다. 그런데 야 중국 물건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쓰자니 이거 시장 다 뺏길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90년대 이후로 쭉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중국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그러고 파키스탄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나와바리를 다 중국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 가지고 선점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짜증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90년대는 큰 국경 분쟁이 발생을 하지 않았죠. 중국도 뭐 자기 머리 깎기 바빴으니까요. 안 했는데도 인도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하여간
예를 들어 71년도 같은 경우에 인도가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을 대리로 치러져서 할 때 예. 파키스탄이 중국한테 SOS를 청하잖아요. 그렇죠.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 근데 중국이 파키스탄 지지를 했는데 도와주지는 이제 말로만 도와주고 이제 도와주지는 않지만 그때부터도 계속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투 프론트 워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인도가. 양면 전쟁, 양쪽 전전에서 그 양쪽은 하나는 파키스탄, 하나는 중국이라는 이야기예요. 파키스탄만 적성 국가가 아니다. 아, 중국도 적성 국가다. 중국도 뭐 적성 국가라고 하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판 붙을 수도 있으니.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중국이다. 파키스탄, 네, 중국. 양쪽에 이렇게. 예, 예. 자, 그렇게 되면 예. 왜 근데 그렇게 과감한 정책을 했을까요? 이제 미국과의 관계, 그렇지. 예,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인도를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주면서 70년대 이후로 뭐 제 박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인도가 소련으로부터 무기 수입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지만 네. 최신식 무기는 전부 다 미국에서 도입을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구입을. 특히 그런 추세가 되게 강해졌고 예. 사실 뭐 밀리터리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유명한 이야기지만 어느 나라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인도가 이제 러시아에서 최신의 이제 수호의 뭐 이렇게 예, 전투기를 예, 이제 예. 데리고 오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전투기 한번 우리 전투기랑 한번 이렇게 한번 공중전 모의전 한번 해서 성능을 알고 싶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당연히 안 해주죠 보면은. 아 근데 인도는 상관없어. 미국 공군 와. 그래요? 그래서 미국 공군들이 이제 인도에 가서 전지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제 최신의 이제 수호의 전투기랑 네. 미국의 F-15 전투기가 이제 모의 공중전을 이제 치러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속속들이 이제 러시아 최신 전투기의 이제 장점, 단점. 그러니까 거기서 또 외교를 하는 거네. 그렇죠. 다른 비즈니스. 나라가 그러면 비즈니스. 당장 러시아한테 칼 맞거나 예. 쥐어 박히거나 했을 텐데 인도쯤 되니까.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인도가 자기들 무기도 많이 사주고 예. 호구 노릇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예.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미국은 가서 한번 붙어주고 하고 나니까 인도 조종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미제 무기가 역시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 이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무기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인도가 이제 미국의 무기를 너희들 팔 생각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라고 해서 이제 넘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인도니까 가능하지. 튀르키예가 뭐 이를테면 러시아산 대공 미사일을 샀다가 미국한테 쥐어 박혀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그 문제를 잘 못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도대체 이 몸집이 커서 그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이 대놓고 무시를 하기에는 참 버거운 유일한 상대가 인도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그 뒤로는 미국이 또 있고.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인도 뭐 친구분들이나 이제 봤을 때 보면은 인도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중국은 이제 막 성장하는 게 보이고 막 좋은 제품 예전에는 유럽에서 들어왔을 법한 제품들이 이제 중국산으로 막 나오고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두렵다. 그러니까 뭐 누가 농담으로 뭐 그러대요. 중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네, 뭐 그렇죠. 빼놈이라고 맨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우리는 중국을 뭐 그렇게 두려워 안 하는데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는데 인도는 상당히 중국이란 나라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두 나라의 관계는 아까 파키스탄하고도 이야기도 해서 그랬겠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적대적 관계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인도에 대해서 경제 협력을 하자. 네네. 그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내겠어요? 인도가 먼저 꺼내죠. 아까 말씀드린 와지페이 수상이 먼저 가서 그러게 했고 네. 그다음에 70년대 말이잖아요. 라지브 간디도 가요. 라지브 간디도 갔을 거예요. 80 몇 년도에. 중국과 잘해보자. 네, 이미 그 당시에는 중국은 이제 성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라지브 간디도 가가지고 옛날 일 다 잊어버리고 되게 파격적으로 이야기했군요. 그런 이제 자 구체적인 뭐 레토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관계를 좀 갖자고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진전은 못 보죠. 서로가 이렇게 속을 탁 내놓고 자 우리 이제 우리끼리 합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데 잘해보자. 이렇게까지 가는 건 쉽지 않겠다.
이제 나중에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1대1로를 이제 아주 저 이니셔티브를 네. 중국이 아주 그냥 크게 터뜨리잖아요. 이제 전 세계에 막 지르고 있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예. 그 이후로 진짜 이제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크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또 바뀐다. 아주 미묘하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이런 관계로 이제 바뀌는데 네. 그 2000년대 그냥 아니야 그때 2000 그게 13년인가요? 14년인가 예, 뭐 그때쯤입니다. 그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키스탄 회랑 네. 이제 이것 포함해서 막 온 전 세계를 다 이제 그렇죠. 뭐 들썩들썩하게 예, 했으니까. 뭐 진주 목걸이네 뭐네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때 이전에는 서로가 약간 이렇게 예, 중국하고 인도의 관계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심각한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두 나라의 관계는 되게 제가 예전에 본 바로는 이제 어차피 이제 두 나라는 다 민족해방 운동을 다 치열하게 예, 전개했던 예, 나라고 예, 그때는 예. 또 나름대로 사이가 또 예, 괜찮았던 것 같고 2차 세계대전 때 장개석이 이끌던 국민당 정부가 쫓겨가지고 막 저 서쪽까지 갔을 때 유일하게 연결해주고 육로로 지원되던 게 이제 그 인도와 이제 중국을 잇는 그 루트지 않습니까? 예, 그걸 예. 위해서 연합군이 막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그렇게 보면은 또 인도와 중국 간의 관계는 되게 끈끈할 것 같은데 62년도에 또 갑자기 전쟁을 치렀다가 중국군이 또 이제 무력 시위만 딱 화끈하게 보여주고 일방적으로 철수를 하고 또 이제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 전쟁 때 맞습니다. 한국 전쟁 때 또 인도가 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또 네, 또 중립국.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메신저 역할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양쪽 다 거부한 이제 포로들은 인도로 또 가는 최희동 선생님의 또 이제 광장도 또 결국은 인도로 가는 배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러고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든지 버거운 상대라고 좀 생각을 하겠군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는 뭔가 이제 우리가 우위에 있긴 한데 그렇다고 무시하고 가기도 참 애매하고 끌어안자고 가자니 자존심이 너무 강한 상대라서 뭘 어떻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진핑 주석도 가끔 모디 이제 수상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교수님이 보시기에 1990년대까지 이제 그 인도가 여러 가지로 변화를 막 하던 시기까지 양국 간의 관계는 약간 소가 닭 보듯이 하는 서로가 자기 문제가 이제 급한 이제 그런 관계였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는 뭐 넓게 잡으면은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어떻게 들어와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2000년대 특히나 이제 1대1로와 관련돼 있는 게 있으면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와바리에 중국이 막 발을 그러니까 들고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중국이 소위 이제 패권 국가는 유일한 패권 국가는 이제 미국밖에 없었고 89년에 이제 소련이 이제 몰락을 하고 난 이후 중국이 크게 성장을 하지만 아직 패권 국가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그렇고 미국밖에 없었던 거니까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도 이제 90년대까지 깝깝한 상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제 서로 부닥칠 일이 없는데 이제 서로 중국이 이제 거의 패권국가로 G2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태로 돌입이 되면서 이제 인도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매우 부담스러운 이 팬더를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인도는 그 결정적인 지정학적 위치, 그러니까 이슬람, 중국, 요 양쪽 사이 가운데 중앙아시아 이것도 뭐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미국이 정말로 피곤해하는 이슬람, 중국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을 꼭 지리적으로만 한 게 아니고 세력적으로 볼 때 매우 잘 이용을 하기 시작하는 게 2000년대 들어와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일본 니케이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참 인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이렇겠다 싶더라고요. 이 지도를 거꾸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가 이제 우리는 이제 인도양이 인도 밑에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고 점을 몇 개 찍어놨더라고요. 어떤 점이냐면은 인도에서 조금만 가면은 호르무즈 해협이고, 그렇죠. 조금만 가면은 이제 수에즈고, 저쪽으로 동쪽으로 좀만 가면은 이제 말라카 해협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초크 포인트를 다 이 인도 양이라고 하는
이 인도 실질적으로 인도는 자기 나와바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 나와바리 생각하는 거죠. 네, 자기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말을 바꿔가지고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쓰니까 더더욱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거기서 말하는 인도양 이것은 인도하고 그냥 우리의 이름으로만 관련이 있지 실질적인 영향력 관련이 없는데 자기들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쪽도 예, 동해안 지역은 뭐 네, 동해안 지역 중국이 유독 그쪽을 가니까 네. 무지하게 신경을 써요. 근데 마치 꼭 내 구역에 왜 중국이 왜 네네 저러냐. 딱 그런 이미지예요. 예, 예, 예. 최근에 이제 그 어디죠? 그 신혼여행 잘 가는 그 몰디브를 둘러싸고도 두 나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예, 두 나라는 직접 막 이렇게 국경에서 부딪히는 일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 예. 서로의 세력권을 둘러싼 경쟁으로서 오히려 더 부딪힌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이해를 할 수 있겠군요, 보면은. 그래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혹은 넓게 보면 이란까지도 네. 적대적으로만 예를 들어서 인도가 적대적으로만 계속해서 갈 수는 없다.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이라는 파키스탄, 커다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또 중국이 파키스탄 거쳐가서 이란 이렇게 되기 네네. 때문에. 근데도 미국은 이란하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미국 덕을 보면서 미국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넓히는 쪽으로. 그런데 중국이 자꾸 저렇게 이제 뭐 진주 목걸이 찾고 어떻게 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오니까 인도가 매우 피곤해하는 상태다. 그런 네. 것 같아요. 보통 양국 간의 관계를 이제 뭐 인터넷에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팬더국과 카레국의 대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이 약간의 공세, 인도가 이제 수세적인 방어적인 입장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말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력권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시간을 나눠서 다뤄보시죠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네 나라 중에 네 지역 중에 두 지역이 이제 중국과 인도인데 오래된 관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복잡 미묘한 관계. 하지만 또 1990년대까지는 좀 소가 닭 보듯이 서로가 이제 자기 상황이 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을 더 최근으로 훅 당겨서 이제 1대1로 뭐 전후한 21세기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이광수 교수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